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신호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 강세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야기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정리해보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영원한 배트맨의 젠틀맨이시죠. 이지환 전문가님 소개해드립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3.1절 이제 시장이 좀 휴장을 하고 나서 화요일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마치 월요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이제 금리 이야기나 이런 건 저번 주까지 계속 나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또 3월이기도 하고 어떻게 시장을 좀 꾸려나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던데 일단 오늘 시장만 보면 어땠을까요, 위원님?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의 급등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죄송합니다. 장 중앙에 중국에서 긴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 이제 큰 폭으로 매수해 가다가 매수 물량들을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과도기적 단계가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 급등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중심이나 수장을 끌고 갈 만한 그런 핵심 모멘텀이 지금 현재 좀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이슈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지 혹은 오늘 중국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하방 압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본질을 좀 벗어난 부분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앞두고 이런 이제 우여곡절들을 좀 많이 겪을 것 같고 아마 지금 현재 아마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종목을 사고 싶고 똑같은 섹터를 사고 싶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섹터를 누가 사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현재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시장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거고 그 우여곡절을 잘 버티는 사람은 주도주를 사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탈락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구간으로 진입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중국과 긴축과 관련된 부분은 우려하실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해서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장중이었죠. 장중에 중국 은행 감독관리위원 위원장이 해외 자산 시장 버블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반영이 돼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있을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한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30분에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박원재 위원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변동성 장세하의 투자 전략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8시 반에도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강세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시장이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겠죠. 오늘 장에서도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3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 3형제가 지금 현재 급등한 가운데 매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일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슈라기보다는 3월장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뭐 앞으로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아니다.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미국의 또 경기 부양책 과연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 이슈도 남아있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강세장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강세장이라면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시장이 하락하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기 위해서는 하락하기 위한 조건이 좀 상황이나 조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한 달 넘게 들어와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시원하게 올라가거나 시원하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연말 연초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편안한 급등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황이라고 느끼실 건데 사실 우리가 연말 연초 급등 전에는 항상 시장은 많이 꼬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상승하지 않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뭐를 사야 되는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종목들도 다 나와 있고 어디를 사야 되고 지금 현재 국면이 어딘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세 주체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종목들을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시장은 여기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 문제는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처럼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런 구간은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를 제외하고 나면 작년에도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 8월, 9월, 10월 IT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조정을 겪고 올라가기 직전에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줬습니까? 더 이상 IT 종목을 보유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이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편안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거고 분명히 저 종목이 올라간다는 걸 알아도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한 해는 지난 한 해처럼 조금 편안하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장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시장은 지금 현재 내려가기보다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 우리가 냉정하게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을 비교를 해보면 하락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하락 모멘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차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네. 시장의 하방 모멘텀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벗어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3월 달에 좀 시장이 바뀌는 부분이 나올 건데 문제는 오늘 장도 보셨다시피 누구나 미국장이 급등했고 금리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강하게 상승했다가 바로 눌러버리면 오히려 더 그 실망감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면 시장은 상승을 하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그냥 쉽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아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덜 하려면 업종을 잘 찝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큰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시장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주를 사야 된다. 네. 소비재에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된다. IT 섹터에서 결국 성장이 그대로 유지된 쪽을 사야 된다. 만약에 우리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편안한 구간에 있다면 지금도 그 작년과 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편한 구간에 있다면 IT 섹터에서 레벨업 되는 종목들도 좀 가지고 있고 경기 확장과 관련되는 종목들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재와 관련되는 종목들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 주체를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편안한 상황일 때고 지금은 그런 편안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먼저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하고 뒤에 가는 종목들, 업종들은 좀 뒤에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지금 압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단연코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기계, 반도체 이쪽 업종인데 왜 이쪽이 중요하냐면 결국 뭐 소비재도 올라갈 것이고 화장품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진입의 수급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달에 갈 수 있는 종목, 다음 달에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우려감이나 중국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결국 지금까지 시장을 받쳐왔던 유동성이 옮겨가거나 없어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인데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데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 한 해부터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현실, 지금 당장 눈에 좋은 실적이 좋은 펀더멘탈이 좋은 쪽으로만 집중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계나 철강, 화학, 반도체 같은 레벨업이 되거나 혹은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좋아지고 있는 섹터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압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가 연초에 좀 세웠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그냥 다 하나로 줄여가지고 지금 당장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섹터 종목 위주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제품 가격이 이미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부터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품 가격이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거나 혹은 반도체처럼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온 이후에 디램 가격이 40%, 50% 상승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개선되는 쪽으로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본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 위주로 일단은 먼저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월 달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상승적으로 전환되면 그다음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다시 구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기계, 철강, 화학, 반도체 같은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과 밀접하면서 이미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혹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컨드리로 2차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경기 확장에 대해서 2차 컴퓨터 뭐 건설이나 혹은 소비재라든지 뭐 화장품, 음식료 유통 이런 쪽으로 조금 볼 수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지금은 좀 나누는 게 필요한 시점이고 우선순위에 관한 실적이 먼저 좋아진 쪽이 어느 쪽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해주신 업종만 이야기를 들어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거의 전략이 나온 것 같거든요. 1차 주목 업종으로는 석유화학, 철강, 기계, 반도체 등을 꼽아주셨고 서브죠. 옆에서 좀 도와줄 만한 업종으로는 소비재 업종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 과연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로 배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업종에 대해서 꼽아주셨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확장주 쪽으로 시장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 이쪽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요즘 잘 가고 있는 이런 경기 확장주들 말고 조금 소외된 업종들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먹구름이 끼었던 날이었거든요, 위원님.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상에 5G 종목이 끼어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IT 섹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 아니냐, 혹은 기대감으로 성장감으로 왔느냐 아니냐, 요 현실적인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IT 섹터 내에서 지금 당장 제품 가격 인상 혹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눈에 딱 보이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반도체랑 MLCC죠. 이 두 섹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면서 제품 가격 인상되고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IT 섹터 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위주로 봐야 되고 2차 전지는 당연히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구조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수익을 만날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네.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 계산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하고 5G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5G는 결국에는 수주가 연기됐던 부분이 들어올 거고 그 수주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건 당연한 부분인데 문제는 제가 작년 3분기 얘기할 때, 4분기 얘기할 때, 1분기 얘기할 때 5G를 계속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점점 강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기대했던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5G에서 기대했던 거는 결국에는 뭐 하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거야. 삼성전자 연관되어 있는 5G 관련된 뭐 좋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삼성전자가 그렇게 약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뚜껑을 따보니까 5G 따보니까 결국 에릭슨이 더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에릭슨 쪽으로 붙어있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부품 장비 업체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쪽이랑 현실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이랑 구분을 좀 지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왜 IT 섹터가 그렇게 지금 현재 어려움을 처했는가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 그 기대감을 따라가는 실적이 받쳐주는 쪽과 받쳐주지 못하는 쪽. 받쳐주는 쪽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MLCC, 2차 전지는 지금 현재는 세모 정도.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떻게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는 우선순위를 일단 뒤쪽으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약세를 띄웠던 업종 중에 5G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점수로 평가를 하자면 더 나은 업종을 사야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나,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월장에 어떤 쪽으로 업종에 눈여겨봐야 될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아까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세모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오늘 급등을 했던 2차 전지 삼형제 이야기인데요. 특히 LG화학이 오래 쉬었죠. 그러다 보니 장중에 9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오늘 급등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를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쉴 만큼 쉬었다. 이제 좀 올라가는 건 아닐까, 매수 기회인가라는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어렵냐면 물론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년, 3년 정도, 4년, 5년 정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렇게 몇 년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관점에서 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수익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2차 전지는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일단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 결국 섹터 자체가 커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겨우 이제 2차 전지가 스타트했던 시점이 2020년도고 흑자 전환했던 원년이 작년 2020년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전기차 비율이 뭐 2.5%, 3%, 내년까지 해가지고 뭐 5%까지 맞춘다. 결국에는 전기차 비중이 누구나 의심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내연기관차가 유럽의 일부 국가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2025년부터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2030년도에는 내연 관련되어 있는 기관 관련되어 있는 차들은 거의 다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제일 뒤쪽인데 그때도 2035년 정도거든요. 그럼 결국엔 10년이나 몇 년, 빠르면 5년, 늦으면 한 10년 상간 내외로 결국에는 차들은 모두 친환경차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수소 전기차로 가든 그냥 전기차로 가든 다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능력은 당연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커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고 섹터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를 계속해서 인수 합병을 하면서 자체 생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도 지금 현대모비스를 통해 가지고 인천 쪽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한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제 이 관계가 이제 굉장히 모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이 세 개 나라가 거의 한 3분의 1씩 시장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3등분했던 시점이라고 본다면 점점 이 구분이 일본과 중국의 밀월 관계가 2차 전지 쪽에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원료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 원료를 일본에서 가공을 하고 가공된 원료를 우리나라가 받아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IT 관계는 원료와 원료 가공과 완성품이라는 이런 관계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잘 유지를 해오다가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고 난 이후에 일본 업체들이 다이렉트로 중국 업체들한테 완성차 관련되어 있는 기술 이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서 작년 한때 LG화학이 글로벌 1위로 올라선 이후에 중국의 CATL이 지금 바로 또다시 역전시키면서 올라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CATL도 일본 업체와 거의 밀월 관계고 일본의 로열티를 지금 이제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 이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삼성,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좀 벌였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자체를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든 삼성 SDI를 보유하든 LG화학을 보유하든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으로 본다. 올 한 해 짧은 관점으로 사고 파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접근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LG화학과의 법적 분쟁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LG화학은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 감가상 어느 정도 다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될 거냐 부분은 또 역시 보셔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삼성 SDI가 조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점유율 관련된 부분에서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종목을 사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콕 집어서 어느 종목이 더 낫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기는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좀 보신다면 2차 전지는 예전과 같은 작년과 같은 부분에서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삼형제 오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작년과 똑같이 2차 전지를 바라보면 안 되겠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수익률 이제 관점에서 너무 많은 수익을 바라기에는 2차 전지 자체가 너무 급등을 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도 하고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이슈를 또 챙기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시려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3월에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경기 확장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석유화학, 철강, 기계, 반도체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1차적으로 오늘장 움직인 업종들을 보면 뭐 대부분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오늘장 움직인 업종 중에서 특히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곳이 있다면요, 위원님? 네, 오늘은 그동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눈에 잘 안 드러났던 기계업종인데요. 기계업종. 기계업종이 장중에 한 2.8%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4% 급등을 했습니다. 기계업종이 왜 이렇게 강하게 갔느냐라는 뭐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기대감이 어느 섹터에서 더 강하게 나오느냐 이제 이런 똑같은 경기 회복을 놓고 어느 섹터 쪽으로 강하게 가느냐 부분을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이나 화학 쪽은 제품 가격이 분명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처럼 MLC처럼 레벨업되는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기계업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조선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 기계업종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기계업종 전체를 끌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은 오늘 거의 한 4%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이 올랐는데 사실 미국 시장을 보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좀 약할 때 조정을 좀 많이 받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나갔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반도체라든지 기계업종인데 특히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캐터필러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주가 종목이 굉장히 가파르게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건설 장비 쪽으로는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이 양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4일, 5일 이쪽에 이제 양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중국은 이 양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철강이나 화학 기계 쪽은 중국 양해 이유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긴축 관련된 부분 얘기가 좀 나왔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을 조금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중국 양해가 글로벌 어떻게 보면 오늘 멘트는 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중국 자체 내에 어떤 이런 긴축보다는 글로벌 정시가 조금 버블에 끼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자기는 버블이 아닌데 글로벌 정시가 버블이 아니냐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중국 양해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중국의 경기가 확장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긴축을 해야 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중국의 양해의 특징, 이번에 양해의 포커스는 소비입니다, 소비.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거품을 조금 깔아앉히겠다는 거지. 전체 경기를 누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중국 양해가 지나면 오히려 철강화학 기업종들은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기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중국 쪽에 지금 현재 건설 관련돼 있는 장비 쪽은 우리나라도 알고 있는 뭐 두산바케나 두산인프라코 쪽을 보면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그렇게 본다면 기계업종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기 회복과 관련돼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중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도 기계업종은 점점 상승 모멘텀을 조금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계업종 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계업종도 여러 가지 섹터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뭐 건설 장비와 관련된 쪽을 최우선 종목으로 좀 보시고 그다음 세컨더리로 조선해양 쪽 관련돼 있는 기계 섹터 종목들을 좀 보시면 기계 섹터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을 기계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중국이 오늘 이제 장중에 했던 이슈와 더불어서 해석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곁들이면 좋을 만한 업종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두산바켓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기계 업종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관련돼서 뭐 조선과 해양 이쪽과 관련된 기계 업종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산바켓이 아무래도 최우선 종목이죠. 두산바켓이 최우선 종목이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관련돼 있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쪽에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두산바켓에서 말씀드린 대로 90%가 매출의 90%가 북미와 유럽입니다. 원래 자체가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알고 계신 것처럼 건설 기계 관련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미국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미국의 조정 구간 안에서의 종목들을 좀 보면 캐터필러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캐터필러 차트를 잠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캐터필러는 잘 알고 있는 건설 장비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 건설 관련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 1월 2월 이후에 지금 가파르게 지금 현재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이 캐터필러가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상승률을 좀 치고 나가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건설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건설 장비와 관련된 쪽에 먼저 매수세가 확실히 붙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캐터필러 같은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두산바켓 같은 종목들이 충분히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산바켓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미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이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작년 6월 달부터 똑같은 시점에 머물렀기 때문에 거의 한 7, 8개월, 한 8, 9개월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하고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은 위쪽에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거의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꼬여있고 어렵다고 하는데 일부 결국에는 경기 회복과 관련된 핵심 종목들로만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빨간 막대들이 전부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기계업종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네.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구간 안에서 지금 등락에 5%, 10%, 좀 길게 보면 한 15% 등락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말 연초 급등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조정 기간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10%, 15%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조정 구간의 말미에 보면 기계나 하업종 같은 경우는 더 눌러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띄웠다가 더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더 눌러버리면 개인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여기 10%, 15%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정 구간 지나면 50%, 60% 옮길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50%, 60% 옮길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더 눌러버리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용되는 기계 업종,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으로도 꼽아주셨고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중국 양해와 관련된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이 미국과의 이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서 중장기 기술 자립 계획을 좀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회에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더욱더 나오겠지만 무엇보다도 뭐 중국이 기술 자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내일장 움직일 업종 준비해 주신 걸로 아는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제 오늘 중국의 그 반도체 굵기가 사실은 이제 그 실패했다는 외신이 나온 거에 반박 보도로 내용을 이제 그런 쪽으로 중국 쪽에서 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반도체 굵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부도가 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고 원래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했던 부분이 10나노 이하로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 그 10나노로 바로 들어가겠다, 10나노 이하로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로 관련돼서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했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내년에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IT 섹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슈퍼 사이클 얘기했는데 결국 그게 어느 정도까지의 파급 효과가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D램 가격이 고정물 가격은 물론 이제 고정 가격이니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고정 가격이 아닌 경우는 D램 가격이 45%에서 50%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D램 가격이 이 정도로 급하게 올라간다는 판단은 이 정도까지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IT 종목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IT 섹터 전체가 대부분 내려오는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입니다. 반도체 D램 관련된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글로벌 3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뭐 단연 탑인 종목이고요. D램 관련된 부분에서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역시 미국 시장의 조정과 상관없이 지금 보시면 고점을 갱신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한 달 정도 넘게 겪었는데 특징한 종목들 보면 캐터필러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또 경기 회복과 관련된 몇 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고점 신고가를 갱신하고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 경기 회복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뭐
차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조정받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힘을 못 썼느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가격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인데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작년 두세 달 정도 만에 60, 70%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종목별로 보면 기대감으로 가는데 이미 가격 자체가 너무 급등해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워낙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아주 크게 급하게 올라가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실적이 점유율이 시어가 높아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업종 섹터 자체가 좋지 않은 것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만 봐도 반도체 종목은 이미 상당히 상승 추세를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봐서 다시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 네. 오늘 고점에서 다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2% 시장보다는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좋은 줄도 알겠고 슈퍼 사이클인 것도 알겠고 굉장히 탐나는 종목인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오늘처럼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이 뭡니까?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4, 5% 상승했다가 장중에 거의 보합권까지 밀려버리면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와가지고 5%, 10% 등락이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본다면 40%,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등락에 민감해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고점에 있을 것 같고 지금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종목 자체, 섹터 자체 실적이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쪽만 선택적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이전에 연말 연초에서 우리 시장이 전체 웬만한 섹터 다 급등했다면 올 한 해 상반기에는 몇 섹터들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중에 반도체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움직임 보신 분들은 정말 반도체 앞으로도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장 움직일 업종으로 반도체 꼽아주시면서 자세한 종목명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8시 30분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확실히 종목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지금 사도 그렇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구나 하고서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은데 베스트 스탁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설명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위원님? 네,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급등을 좀 했죠. 네, 삼성전기가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전기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질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줄어들 수 있는 시기에 다시 또 도래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호재들이고 MLC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굉장히 지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수요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서 눌림목을 잘 겪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제가 볼 때 올해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LCC, 또 하나는 PCB, 또 하나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애플과 연관되어 있는 호재가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PCB는 이제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좀 확대될 수 있고, MLCC는 지금 당장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에서 지금 현재 뭐 오늘 뉴스로 보면 즐거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MLCC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수요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기가 지난번 추천했던 가격이 오늘 급등했던 가격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죠. 실제적으로 뭐 그냥 그대로 소스 정도의 흐름이라 보이는데, 다른 IT 섹터의 종목들이 사실 이 기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지금 현재 1월 초에 급등했고 거래량이 나왔던 그 구간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이 18만 5천 원 요 가격대 정도 되는데 19만 원 초반대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의 가격을 좀 지지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MLCC 관련된 글로벌에서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MLCC에 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MLCC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너무 저가형 제품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순위가 2위가 되는데, MLCC 글로벌 1위 업체가 바로 일본의 TDK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전지 CATL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TL이라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CATL, 그러니까 중국의 2차전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업체인데, 일본의 TDK가 MLCC 관련돼서 글로벌 시어 1위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 삼성전기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급등을 하고 다시 가격 조정을 받고, 이 가격 조정을 받는데 지지했던 그 가격대가 2월 1일 초에 나왔던 그 가격대를 지금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여기서 이중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TDK의 차트와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면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보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 차트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고 삼성전기의 차트를 좀 보신다면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 기술적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매물을 좀 출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해서 유도를 했는데, 조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매수했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조정받았던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다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결국 상승할 때 거래량 늘어나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재차 상승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나무랄 데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기금이 130만 주 이상 3개월 동안 매도를 하면서 거의 매도의 주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기금의 매물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고요. 최근에 1개월 동안 물량을 좀 본다면 외국인들이 약 27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28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자체 물량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왔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절대적인 물량 자체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정을 유발할 때 매도 물량을 출하하는데, 보통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상승시킬 때와 하락시킬 때와 상승시킨 후에 조정시킬 때 거래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거래량이 1이라고 하면 하락 전환할 때는 거래량이 최소한 0.7, 0.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상승일 때 거래량이 1인데 하락일 때 거래량이 뭐 3분의 1 이하, 절반 이하로 들어온다면 이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개월 동안 28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24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간도 20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설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IT 섹터에서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고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쪽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반도체와 MLCC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보시면은 2개월 동안 뭐 한 20만 주, 30만 주 매도했던 걸 그냥 하루 정도의 단번에 매수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좀 본다면 역시 수급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본다면 이전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공매도 압박을 많이 받았고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대차 잔고가 예전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차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때 비하면은 대차 잔고가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지금까지 MLCC와 제가 말씀드렸던 PCB 카메라 모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MLCC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카메라 모듈입니다. 삼성전기가 최근에 우리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특허를 취득을 했고 그 기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 보시면 지금 현재 멀티플 카메라 모듈 많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카메라 부분에 돌출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새로 들어와 있는 삼성 휴대폰 보면 돌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끈하게 카메라 모듈 3개, 4개 달려있다 하도 매끈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게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새로운 카메라 모듈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냐면 결국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애플은 LG 이노텍 쪽으로 발주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기 쪽으로 발주가 날 수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기가 기존에 MLCC로 가져왔던 모멘텀에 아마도 애플발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모멘텀도 상반기에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MLCC와 관련되어 있는 주가 모멘텀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기가 아마 올 한 해가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MLCC의 수요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8배, 많게는 15배 정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나왔지만 절대적 수량이 많지 않다는 관점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의 매수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삼성전기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아까 이슈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저희 이 코너 통해서 삼성 SDI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위원님. 삼성 SDI도 뭐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있을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샤전지 종목을 뭐를 사겠냐라고 한다면 LG화학을 지금 현재 외국인들 굉장히 가파르게 매수를 계속 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을 우리가 이샤전지를 가지고 접근하기 이제 쉽지 않다. 별개잖아요. LG화학은 이제 이샤전지와 별개의 기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르면 다음 달에 인적 분할과 관련된 어떤 뉴스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인적 분할을 굉장히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접근하기 어렵고요. SK이노베이션은 워낙 변수가 많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라든지 그 자회사 관련된 있는 부분,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샤전지 자체의 지금 현재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LG화학과 법적 다툼 이후로 특히 미국 공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이 원래 예정대로 돌아갔다면 전세세의 3분의 1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삼성 SDI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삼성 SDI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외국계 펀드나 기관 펀드들이 이샤전지 관련된 쪽에 바스켓을 묶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DI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급이 단기간에 눌려지면서 좀 꼬여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이 아마 삼성 SDI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관심을 가겠지만 그 부분과 쌍벽이 이루면서 지금 현재는 삼성 SDI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도 다양한 수급 주체자들의 관점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톡 준비가 되어 있는 점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배트맨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무료 온라인 방송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3월 전략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신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 잠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있을 수익을 말하다 강의 프로그램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심야 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